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MIS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맡은 박유동 교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M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라는 것은 영어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한글로 표현했을 때 경영 혹은 관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영이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들어온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자로 사는 이상 항상 이해하고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즉 다시 말해서 경영, 관리라는 것은 바로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영이고 관리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도 없이 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은 바로 계획을 제대로 하고 그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실천한 것과 계획한 것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걸 평가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바로 경영이 되는 것이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목이고 또 그러한 과정이고 그와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바로 계획과 실행과 통제라는 PDS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영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으니까 MIS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경영하느냐?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니까 경영이니까 어떻게 구축하고 계획할 것인가, 또 그 구축하고 계획한 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또 실행한 것과 계획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바로 하나의 MIS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이와 같이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 인포메이션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MIS를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MIS는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설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론들의 체계가 바로 MIS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바이니까 그와 같은 계획과 실행과 통제를 하는 과정에 이 인포메이션 정보 시스템들을 어떻게 즉 정보 시스템들의 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MI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와 같이 물론 다음번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MIS는 바로 어떤 학문이냐를 물었을 때 두 가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거다.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경영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학문이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또 어떤 과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이 왜 존재하며 그 과목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걸음을 띄었습니다. MIS는 바로 무엇이다? 두 개다.
한우는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들의 체계, 그것을 하는 학문, 이렇게 첫 번째 정의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정의는 그와 같은 각각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를 다루는 것이 바로 MIS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데,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정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 정보 생성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판매부에서는 판매부서원이 판매처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계나 혹은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생산의 주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IT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겠죠. 한글로 얘기한다면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뭐냐 하면 ICT가 되겠죠. ICT는 바로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가 되겠죠. 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IT는 옛날에 내 스스로 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ICT는 이제 정보통신이 같이 가미되었으니까, 가령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이것이 바로 ICT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어디에서? 사람에서, 그 다음에 정보기기에서, 또 정보통신기기로 이렇게 정보가 생산되는 단계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들, 즉 IT라든가 ICT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MIS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들을 갖다가 각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 정보를 생산하는, 옛날에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IT 기술, ICT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조직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화두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기술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MI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요약한다면,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평가할 것인가가 바로 MIS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와 같은 각각의 활동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MIS고, 그와 같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경영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으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는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생성되었지만 최근에는 IT나 ICT에 의해서 정보가 생성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IT라든가 ICT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또 이들을 갖다가 각각으로 찢어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계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과 이론들, 기술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MIS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계속 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또 다음 차시에 또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대면 수업 때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MIS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전 또 보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이 됐다는 것 때문에 바로 MIS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회 환경 어떻게 변했어요? 정보와 추세가 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보를 만드는 그 이용 기기들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정보와 추세가 확산되고 그 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컴퓨터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구입이 하락한 것은 바로 컴퓨터 구입이 용이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로 든다면 제가 1980년대 초로 본다면 애플에서 만든 8비트 컴퓨터가 그때 다 4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8비트 컴퓨터요. 그것은 완전히 구닥다리죠. 그보다 훨씬 수백 배의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가 4, 50만 원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능도 더보다 더 확장됐고, 따라서 이와 같이 컴퓨터 구입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보편화되었고, 따라서 PC는 바로 유비쿼터스 PC가 되었어요. 즉 우리 주변에 어느 곳에나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어요. 자, 유비쿼터스만은 언제 어디서나의 약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PC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 환경의 변화가 된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통신 인프라의 가용성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통신 인프라라는 것은 앞에 IT에서 C자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장벽을 제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또 언제라도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 또 그 처리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도 아주 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와 추세가 확산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컴퓨터를 쉽게 배우고 조작할 수 있는 툴이 등장하게 되었어. 사회적 변화, 즉 정보와 추세가 확산되게 된 것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툴. 우리가 아무리 그 컴퓨터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다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와 1대1로 되어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움직여서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마우스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직접 내가 컴퓨터로 대화하는 도스 용어를 쓰지 않고 마우스만 누르면 그대로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음에 GUI 시대가 되었습니다. GUI라는 것은 바로 뭐의 약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즉 그래픽이라는 그림이라는 뜻이고 유저라는 건 사용자죠. 사용자가 그림만 누르면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서로 두 물체, 서로 다른 이 물질 간에 대화하는 대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내가 대화한다는 옛날에 기계어를 사용해서 대화했고 마우스를 통해 눌러서 대화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림을 하나 선택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서 쭈르륵 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웹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HTML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HTML이라는 것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가 되겠죠. 다시 한번 Hypertext Markup Language, 즉 웹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즉 하이퍼텍스트에서 그 언어 단어를 누르면 그 단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옛날에 되게 복잡했지만 하나의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의 모든 것이 연관되게끔 프로그램이 내장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HTML 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정보와 추세의 확산과 이용의 편리성에 의해서 사회라는 쪽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어.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화되니까 당연히 기업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MIS라는 과목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인원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 기업이 바로 기업 환경일 것이고 소비자가 나의 기업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컴퓨터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상당히 우리보다 뛰어났어요. 그러면 난 그게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컴퓨터 기술이나 혹은 정보통신 기술의 이 수용 정도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쟁 전략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또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MIS라는 과목이 등장했고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두 이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손글씨로 쓰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한글이라는 파워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보를 우리가 생성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내가 표현할 때도 옛날에는 다 내가 그림으로 도표를 그리고 했지만 지금은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또 옛날에는 추산이라든가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했지만 지금은 스프레드 시스템 많잖아요.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엑셀이라든가 로터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나는 또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을 가까이로 둔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겠죠. 각각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경영에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일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 각각의 정보 시스템이 각각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 바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IS의 핵심이 되는 정보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사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화와 유사한 개념은 바로 전산화와 자동화와 정보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전산화라는 것은 바로 기술 중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그 기술 중심의 것이 바로 전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산화라는 개념입니다. 다음 자동화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어떻게 잘 다루는 것인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기계와 프로세스 중심의 개념이 바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화라는 개념은 여기에다가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되 인포메이션 생성, 정보를 산출하는 기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서와 인포메이션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보화라는 것은 사람 프로세서와 머신 컴퓨터와 그 조직 그 다음에 정보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융합된 체계가 바로 정보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MIS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